예, 반갑습니다. 김명찬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그 일반적인 입시 설명회하고 좀 달리 재수 성공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그 학부모님 또 학생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실까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한 5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그 재수를 결심하기 전에 아마 조금 올해 입시에서 과연 재수생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뭐 성공하는 학생도 있고 실패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유형이 성공을 하고 어떤 유형이 실패를 하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에 좀 속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수에 성공하려면 간단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종로학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종로학원이 좋은 학원이라는 건 아시죠, 다,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학원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올해 의대, 치대, 한의대 해서 정원이 한 100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이 넓어지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고 과연 내가 의치대에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1번 올해 입시 변화에서 과연 재수생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 제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수생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뭐 재수학원에 있기 때문에 재수생이 올해 유리하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하나씩 좀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재수생이 유리한 근거는 뭐냐면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수시가 생긴 이래로 수시가 계속 늘어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작년에 전체 그 수시 정시 비율이 수시가 한 6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드디어 수시가 줄고 반대로 정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몇 개 대학을 예로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서울대가 한 219명 정도 늘어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중앙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300명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 대학을 보면 수시가 조금 줄고 정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정시가 늘어나면 재수생이 왜 유리합니까? 정시는 뭘로 뽑습니까? 거의 수능을 뽑습니다. 그죠? 수시는 뭐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근데 정시는 거의 수능을 뽑는다. 근데 재학생에 비해서 재수생이 수능이 좀 잘 나오죠. 그죠? 일단 1년 더 공부하니까 더 잘 나오는 면도 있고 재학생에 비해서 재수생은 사실 수능에 거의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 보면 뭐 아침 뭐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수능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한 등급 정도는 등급이 올라가고 열심히 해서 잘하는 성공적인 경우에는 뭐 2등급, 3등급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시는 수능으로 거의 뽑는다. 그리고 재수생은 수능에서 역시 강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시가 늘어나는 것은 재수생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시는 수능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올해 정시에서 수능 비중이 더 늘었습니다. 원래도 사실은 정시는 거의 수능을 뽑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 경희대를 비롯해서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도 그렇고요. 중앙대, 외대 이런 대학들이
수능 100%로 정시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내신을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능만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려대나 연세대, 뭐 이화여대, 한양대 등도 수능 반영 비율을 올해 대폭 올려서 90%를 수능을 반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숭실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사실 작년 입시에서만 해도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안 좋으면 좀 불리했어요. 정시로 가면. 근데 올해는 95% 반영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시에서는 내신은 학생부는 거의 동점자를 가리는 정도의 그 전형 요소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영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거의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정시 비중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의 수능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 그죠? 그걸 일단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수시는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올해 수시가 상당히 좀 간단해졌습니다. 수시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아시죠? 뭐가 중요합니까? 수시는 뭘 뽑습니까? 학생부, 그죠? 학생부. 근데 학생부도 조금 나눠보면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종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논술이 비중이 크죠. 근데 논술이 이제 논술 비중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죠? 많았는데, 올해 이제 대학들 전형 계획을 좀 대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시에서 논술로 뽑는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지만 크게 안 줄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논술 전형으로 수시에서 학생을 뽑는 대학은 29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8개에서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국민대, 동국대, 경주 뭐 이런 대학들은 폐지를 했는데 대신 서울과기대,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부산대, 경북대는 논술 전형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9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원을 좀 보시면 여기에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인원을 좀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인원이 줄긴 줄었어요. 조금씩 줄었어요. 몇십 명씩.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려대 몇 명입니까? 논술을 뽑는 인원 1277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대도 줄긴 줄었는데 1171명을 논술 전형을 뽑습니다. 이렇게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숫자를 논술 전형을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논술 전형이 줄긴 줄었지만 크게 안 줄은 것이 왜 재수생에게 유리하냐? 이것도 재수생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은 재수생이 약간 불리해요. 그죠? 재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학생부 전형에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고3 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에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죠? 일단 재수생들은 학생부 좀 안 좋아서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은 좀 불리합니다. 반면에 논술 전형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재수생이 유리합니다. 실제 재수생들이 논술 전형에서는 재학생보다 합격하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 영향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논술이 일단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논술은 제가 봤을 때 재수생들이 좀 잘합니다. 왜 잘합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조금 잘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아무래도 재학생들에 비해서 재수생들이 수능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논술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죠? 재학생들 논술 열심히 해도 방학 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종로학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정규반에서 논술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보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재학생보다도 훨씬 더 논술을 더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분명히 재수생이 강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논술 전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논술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수능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논술 전형인데 왜 수능이 중요합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죠?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우선 선발이 없어졌어요. 우선 선발이 없어지는 대신에 최저학력 기준은 조금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를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주요 대학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를 예를 들면 작년에 고대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2개 영역 2등급이죠. 그죠? 2등급 2개가 있었으면 돼요. 근데 이 2등급 2개도 사실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방학교 가면 2등급 2개 맞추는 학생이 뭐 학교 통틀어서 한두 명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2등급 3개로 바뀌었습니다. 좀 강화가 됐죠. 대신 우선 선발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3개가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최저 기준을 맞춘다면 합격할 확률은 훨씬 높아지죠. 그죠? 예전에 논술의 경쟁률이 막 40대, 50대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3, 40대 되거든요. 근데 올해 최저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절반으로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저 기준을 맞추고 논술만 좀 꾸준히 잘하면 합격할 확률이 재수생에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치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뒤에서 따로 우리 선생님이 이 의치대 부분을 따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왜 올해 입시에서 재수생이 유리한 환경이냐 요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의치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가 올해 정원이 거의 1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합해서 2,500명 정도인데요. 거의 3,500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1,000명이 늘어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대, 치대, 한의대가 정원이 1,000명 늘었다. 당연히 의대, 치대, 한의대의 합격선은 좀 떨어집니다. 그죠? 상위권 학생들 거기 지원하는데 1,000명이 늘어 2,500명에 3,500명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의대, 치대, 한의대 굉장히 좋은 물인데 올해는 상당히 좀 문호가 넓어졌다.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1,000명이 늘면 경쟁률이 5대1, 최소 적어도 5대1이 되거든요. 의대. 최소 5대1이면 거기에 작년보다도 5,000명 이상의 학생이 더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그죠? 요즘 의대, 치대, 한의대 많이 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000명의 상위권 학생들이 더 많이 거기에 몰려있다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중대, 경희대 등등등 해서 의대가 아닌 공대나 자연계열의 합격선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원의 배치표도 제가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배치표 만드는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자연계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의대는 물론이고 의대가 아닌 공대나 한의대, 자연계열 쪽도 합격선 배치 점수가 상당히 떨어질 걸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계 쪽, 인문계도 마찬가지지만 자연계 쪽에서 상당히 올해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여건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본인이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좋은 학원을 선택해서 1년간 정말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에도 이제 보면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재수를 그동안 많이 이제 했고 지금도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요. 이 재수에서 성공하는 학생 또 실패하는 학생 이렇게 보면 혹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마지막까지 학원을 믿고 학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정말 수능 전날까지 학원 나와서 10시까지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중간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릴 때는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잘 잡아주셔야 돼요. 6월 시험 보면 또 9월 시험 보면 못 보는 학생들은 또 포기하고 잘 보는 학생들은 약간 거만해져서 여러 가지 많이 흔들리는데 이걸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뒤에서 이제 우리 종로학원을 대표하는 선생님도 오늘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고 또 강의가 다 끝나도 또 개별 상담이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통해서
오늘 이 궂은 날씨에 오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